이번에는 이재명 또 민주당 후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인의 낙상 문제가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중에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낙상 문제를 가지고 시중에 온갖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들이 나도니까 그걸 막는다고 또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뭐 어찌고 하는데 이게 만질수록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지금 계속 그 이재명 핵심 측근들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재명이가 이게 고소 대마왕으로 해가 네티즌을 자꾸 고발하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고발하면 안 돼요. 제가 방송에서 세종대왕 의혹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예. 뭐 이재명이하고 세종대왕 비교하는 게 좀 이게 그 세종대왕한테 좀 실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죄송하죠. 어떻게 세종대왕하고 이재명을 비교합니까? 근데 그 세종대왕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뭐냐면 이제 그 국민들이 나를 비판하는 게 그 진짜 뉴스 옳은 거라면 그건 당연히 내 잘못이니까 수용하고. 예. 근데 설령 백성들이 나쁜 마음으로 가짜 뉴스로 내를 이렇게 공격한다 해도 예. 그런 마음을 품게 한 거는 내 잘못이니까 역시 내 잘못이다. 아, 예. 저는 네티즌들이 그 글 올린 것들 있죠. 예. 이게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양보해가 진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온다 치면 뭐 이재명이가 망치 들고 부인 때린다 이런 얘기 뉴스도 있어요. 그건 좀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런 가짜 뉴스가 왜 올라오겠냐고. 평소에 본인 처신을 생각해 봐야지. 본인이 김부선이 어제 강용석 변호사 해임하면서 사생활 넣었잖아. 그거 보면 이게 이재명이 전부터 모양 그리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 집안까지 다 알고 있거든. 예. 자, 그럼 이게 평소에 부인하고 사이가 김부선하고 무상연애할 정도면 부인하고 이게 어떤 사이인지 대충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진짜 아팠다 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감성팔이를 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쇼를 과하게 해버렸잖아요. 예. 아니, 부인에게 그 처음에 그 병실한다고 오늘 하루만은 부인 옆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하루 다 일정 취소했죠? 예. 그러면서 이게 또 막 가짜 뭐 뉴스들이 올라오니까 본인에게 CCTV에 손을 모포 속에 꽉 잡고 있는 거 이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게 의무기록 뭐 또 사고기록 그런 것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뭐 날마다 우리는 키스하는 뭐 검술 좋은 부부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 병 간호하는데 야 첫눈이 내리는 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발걸음이 이런 게 온갖 감성팔이 쇼를 했잖아요. 예. 아니 이재명 부인이 아픈 것까지 선거에 그 쇼로 하려고 하니 너무 이게 과잉 지나친 쇼를 보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야 저거 뭐가 있어? 저 뭔가 덮으려고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가식 이런 게 아니야? 합리적 의심이 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해명을 처음에 자기 부인이 쓰러지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했죠. 예. 자기 봤다 했잖아. 그런데 그 진료 기록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게 그냥 넘어졌다더만. 예. 그렇게 됐죠. 아니 아무리 검술이 좋으면 맨날 키스하는데 화장실도 같이 갑니까? 화장실도 이게 부부가 같이 한 시에 갑니까? 화장실에 넘어진 걸 이재명이 어떻게 봐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재명 부부 나이가 매일 현관에서 키스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보면은 그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아예 우리는 잊고 사는데. 야, 제가 더 황당한 게요. 네. 어제 그 메타버스 있잖아. 어제 거제도 가가지고 옥계 해수욕장 가가 생방송으로 예비 부부들하고 생방송으로 이게 그 촬영했잖아. 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김혜경이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통화한 게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오더구만. 어제 통화가. 자기야 하고 뭐 이러는데 참 우리가 근데- 자기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 뭐 아니면 뭐 여보 뭐 그렇게 근데 그 김혜경 씨가 저희 집사람은 제보고 맨날 종환이 아빠 그래, 종환. 한 번도 자기야라고 안 불러요. 근데 그 김혜경 씨가 우리는 닭살 돋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은. 그러니까 뭐냐 뭐랬냐면 이게 잠시 기절해가 눈을 떴는데 눈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 막 울고 있더래. 아니 남편이 눈물 흘리면서 이게 그 자기가 눈 뜨니까 막 울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다. 뭉클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부인이 쓰러졌다 해서 과연 이게 제가 눈물이 날까요? 그러니까요. 진중권 전 교수가 또 얘기를 했대요. 또 뭉클이냐. 자상한 남편 순정남 이미지를 이렇게 또 활용하기 위한 가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니까 거기에 무슨 가정폭력 이런 쪽까지도 이렇게 비약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야기죠. 우리가 눈물이 그렇게 뭐 좀 했다 해서 납니까? 그럼 빨리 전화하고 그냥 오히려 더 눈물은 있던 눈물도 줄어든 그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옛날에 사나이 대장부는요, 옛날 말에는 이게 그 평생 3번 우는데, 평생 3번 우는 게 태어날 때 한번 울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울어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눈물이 나죠. 절로 나죠. 그 다음에 그 3번째 나라님이, 임금이 죽었을 때 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군사부 일체입니다. 이게 3번 우는 거예요. 부인이 죽었다고 남자가 울지도 않습니다. 근데 부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부인이 이게 쓰러지면 차분하게 빨리 119 불러가지고 해야지. 거기에 막 데리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다. 저는 이것도 이게 그 쇼라 봅니다. 결국 이게 그 김혜경 씨나 이재명이 쇼해가지고 어떻게 여심을 좀 자극해가 이게 그 노무현의 그 효과거든요. 노무현이 쇼는 성공했죠. 성공했죠. 그때 노무현이가 권양숙하고 막 권양숙 아버지가 그때 그 친북 인사했죠. 간첩 좌파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노무현이가 딱 한마디로 딱 제압했잖아. 그렇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 한마디로 이게 노무현은 여자표 싹 쓸어가 버려서 그걸 완전 평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려면 노무현 정도는 해야지. 노무현은 딱 말 한마디로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러고 했잖아. 이거 심파조가. 근데 이재명이는 뭐 노무현이 한참 쇼를 흉내는 냈는데 영 아니죠. 이건 이게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린 가짜 쇼잖아. 저는 이것 때문에요. 주부들 표 다 달아가서 저희 집사람도 뭐 원래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집사람 친구들 있잖아. 전부 이게 이재명이 저 이상하다 사람이 부인 가지고 선거운동이 저렇게 거짓말로 가식적으로 쇼하냐?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주부들 표 다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이게 좀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임기응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냈고 저는 이제 하도 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흉흉하니까 그리고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또 그 119 신고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나는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했더라고요. 데리고 내려가겠다. 그리고 또 경찰이라든가 그 119에서도 그 이재명 그 자택 호수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은 장관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는 경찰이 경호도 하고 그 집 주변을 다 압니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인데 그런 것들이 몰랐을까 하는 느낌도 들고 특히 이제 거기 갔던 119 그 구급대원들이 제대로 보고 안 했다고 아주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부인을 그렇게 혼절해 갖고 뭐 이렇게 상처가 깊게 난 부인을 데리고 현관까지 내려간 건지 그쪽에서 올라왔는지 올라왔다면은 그 이재명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이 누구 집이구나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여러 집을 다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입막음 아니냐. 뭐 이런저런 그 상황을 봤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망치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무슨 어떤 상황을 봤기 때문에 3시간을 왜 데려다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 50초 공개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명확치가 않고 우리가 봐도 왜 이런 일들이 있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그렇게 구급대원들을 그렇게 뭐 불러다가 뭐 VIP를 몰라본 것은 좋은데 저는 입막음 쪽에 더 비중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방관들 퇴근 이후에 그 데려다가 이게 조사하면서 질책도 하면서 이게 그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소방관들한테 이게 너 절대 이야기하지 마.
그래갖고 기자들이 이재명 옮긴 거 외에는 함구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들이 뭔가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저 공개한 걸 한번 보세요. 음성. 119 신고 음성이에요. 예.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부탁드립니다. 예.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지금 토사광난. 예. 토하고 설사하고 뭐 이게 이런 게 배가 심하게 아픈 걸 토사광난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용어는 이게 한자로 토사광난에다가 얼굴이 찢어져 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요까지 이게 공개돼 있잖아. 예. 그럼 이게 소방관들이 오려면 어느 아파트 이게 몇 동 몇 호입니다. 뭐 주소라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걸 이게 전체를 다 공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보통은 이게 응급 상황이면 소방관들이 집 앞에까지 온단 말이에요. 예. 집 안에까지 예.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럼 이게 본인이 밑에까지 어느 아파트로 오라 했는지 어디까지 동호수까지 했는지 이 모든 전문을 다 이게 공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집에 와서 뭘 본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밑에서 만났는지 예. 이것도 이게 공개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방송 때문에요. 의사 제가 3명하고 제가 친한 의사 선후배 3명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아니 이게 화장실에서 딱 이게 의식을 잃고 탁 쓰러지잖아요. 근데 어디 해가지고 이 눈썹이 이게 2, 3cm 찢어진 거 있죠. 2.5cm라고. 다른 데는 멀쩡하잖아. 예. 보통 이게 쓰러지면 뭐 머리 내진탕도 아니고 이게 다른 골절도 아니고 다른 데 멀쩡한데 이게 요 눈 위에만 탁 찢어질 확률이 얼마요? 이랬더니 한 분은 10만 분의 1이고 그래요? 한 명은 100만 분의 1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다른 데가 이게 뭐 관절이든 예. 다른 데도 이게 다치거나 뭐 멍이 들거나 예. 세게 부딪히면 예. 근데 이게 고만 탁 찢어져가지고 다른 데 멀쩡한 게 있잖아. 이런 게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 아니 후보는 퍽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데 그런 정도로 쓰러졌더라면 어딘가 크게 멍이 들고 그런 상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화장실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도저히 의사들이 납득을 못 하고요. 예.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 이거는요. 이 의혹을 이재명이가 떨치려면 뭐 이때까지 아무 관계 없는 뭐 손잡고 있는 사진 있잖아. 예. 이런 쓸데없는 거 공개하지 말고 예. 진짜 이게 서울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 있죠. 진짜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예. 이 열상 있잖아. 예. 이 열상이 어떻게 해가 찢어진 건지 의사한테 저는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서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예. 이게 과연 부부싸움 할 때 이게 때리면 이게 찢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의식 상실해서 넘어지면 어디 부딪히면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안 돼. 감정해 보면 상처가 어떻게 나는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바지 한번 더 내리대요. 자기가 이게 점이 있나 바지 한번 내릴까요? 뭐 나오나처럼 이게 한번 검증할까 했잖아. 예. 근데 그때 저는 바지 한번 더 내리라 그랬거든. 큰 병원에 가가지고. 근데 지금 어물쩡 넘어와 버렸잖아. 이거는 저는 바지 한번 더 검증받듯이 김혜경 씨가 큰 병원의 공신력은 또 아주대학 병원 가가지고 뭐 이게 커튼 치놨고 대충 보고 점이 없습니다. 이래가는 안 되고 큰 병원에 가가지고 과연 이게 상처가 과연 이게 폭행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충돌 때문인지 충돌하면 이게 어디 충돌 때문인지 이 소견서를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아 그걸 한번 공개해봐라. 이런 얘기 제가 제안하는 그래야만 이게 의심이 사라지죠. 아니 어디 고발한다고 사라집니까? 부딪혔다든가 무슨 모서리에 찧었다든가 하면은 그게 명확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바로 이게 현장 봐도 되고 아니면 그 상처만 봐도 예. 어떻게 이제 부위만 봐도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이걸 이게 참 이게 오늘 안민석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안민석이도 이게 국회의원 한다고 정말 세금이 아깝죠. 5선이나 됩니다. 아니 안민석이는 그날 외국가가 우리 최성원 씨 숨겨난 재산이나 찾아오고 빨리 하지. 재산이 수조 있다더니 10원도 지금 못 찾아온 사람이 예. 오늘 안민석이가 방송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했습니다. 오늘 제가 교통방송 이거 오해하는데 안민석이가 방송 나와가지고 야 김혜경 씨 이게 뭐 부부싸움 이런 거는 조직적으로 이게 윤석열 캠프에서 퍼뜨린 거야. 이런 이게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이게 퍼뜨린 게 윤석열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니 윤석열 캠프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는 그 폭로 그 자체가 가짜뉴스다. 네. 안민석이 네 말하는 그게 가짜뉴스다.
저기 윤석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붙는 게 뭐 있어요? 네티즌 2명 고발했잖아. 저는 근데 그 고발, 네티즌 고발도 쇼죠. 왜 쇼냐? 그럼 여기 고발하면 이게 그 허위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뭐 이재명이나 김혜경이가 뭐 집에 CCTV 있습니까? 진실이 뭔지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결국에 네티즌 처벌도 못 해요. 괜히 이게 입막음 하려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재명, 너에게 그 고발 가지고 천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이게 가리려고 하느냐? 어떻게 고발로 이게 입막음 됩니까? 천하의 눈과 귀, 입을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 봐요. 송영길이도 뭐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 자꾸 퍼뜨리는 것 같다 해갖고 이준석한테 그 뭐 크라켄인가? 개발했으니까 그거 뭐 그걸 동원해가지고 좀 못 오도록 해달라고 그 엉뚱한 데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이야기인데 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의 금술 문제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야 하는지 그게 좀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부 관계, 부부 간의 이런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근데 어떻게 그 알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캠프에서 무슨 썸씽이 있었느니 이런 소문까지 왜 나고 했습니까? 김혜경 씨하고 이게 그 이재명이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저는 김혜경 씨도 보세요. 남편이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는 부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김부선이하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지금 김부선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예. 그럼 이게 김혜경 씨가 남편이 바람 피운 거 모를까요? 김혜경 씨가 이게 남편 어디 점 있는 거 모를까요? 그렇잖아요. 예. 따라 근데 김혜경 씨도 이게 남편 권력욕을 위해서 지금 이게 자기야 어쩌고 뭐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김혜경 씨도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섭죠. 그렇게 쇼하기 어려워요. 전화로 탁 해가지고 자기야 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눈물이 거슬거리잖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너무 그러니까 쇼도 지나치면 이런 걸 이게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재명 후보가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일일 일실현을 하고 있어요. 생방송이 좀 길어지지만 기왕에 이재명 하나만.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부울경의 메타버스라고 자기들이 명명을 했죠. 네. 매주 뭐 타고 다니는 민생버스인가 그걸 줄여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뭐 부울경 가는 거 좋은데 가가지고 왜 부산을 그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요. 요새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급하고 뭐 이렇게 쫓기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본심이 나옵니다. 이게 그 13일이죠. 어제 그저께 13일은 이제 그 스타트업 청년들하고 스타트업 청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가 뭐랬냐? 솔직히 부산은 재미없잖아. 예. 솔직히 부산은 재미없잖아. 이래 말하니까 이게 갑자기 실수라고 이제 자기도 느낀 거지. 느낀 거죠. 그래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 말을 또 좀 바꿨긴 한데 이걸 논평할 때요. 한마디로 이게 역지사지 해보면 됩니다. 역지사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갔어요. 광주에 가가지고 야 솔직히 광주는 재미없잖아. 이랬으면 이게 좌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윤석열이 때려잡으려고 난리 났겠죠. 예. 아니 전두환에 대해서 이게 옳은 말 했는데도 뭐 광주 방문을 뭐 반대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이게 좌파들이 떠들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솔직히 광주 재미없잖아. 이랬으면 이게 전 광주 시민이 다 들고 올랐을 거예요. 예. 사퇴라고. 이게 논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너가 말하는 재미가 뭔데? 너 강남은 재밌고 부산이 재미없는 게 너가 말하는 재미는 뭐 룸살롱이나 여자들 뭐 술집 이렇게 재미냐? 도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야 강남은? 화끈한에 뭐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뭐가 재밌고 부산은 재미가 없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그 좌파들의 부산 망언 시리즈 시리즈의 연속편이에요. 옛날에 그 이해찬, 해골찬 있잖아, 해골. 이해찬. 또 이게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 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해찬. 이 사람이 이게
가가지고 어이 부산은 도시가 왜 이래 초라할까? 야 부산은 도시가 왜 이래 초라할까? 이렇게 이게 뭡니까 초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김영춘이라고 있잖아. 부산시장 나왔죠. 예. 김영춘. 예. 이 사람에게 부산은 3기 암 환자 같은 도시다. 부산은 3기 말기잖아. 예. 암 환자 같은 시세다. 이런 게 끊임없이 부산을 조롱한 네. 이런 게 망한 시리즈의 끝판왕이 이재명 발언이다. 이게 바로 부산 재미없다는 발언이다. 예.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만났습니다마는 존 오소프라고 미 상원 의원이 왔었는데 뭐 상견례 하는 건 좋죠. 상원은 만나서 미국의 어떤 입장도 좀 들어보고 자기 의견도 좀 피력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또 대답없이 뭐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입니다마는 1905년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면서 한일 합병은 바로 미국이 승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한미동맹 그런 분야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방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 옆에서 꼭 이런 이야기를 뭐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미국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왜 우리가 대한제국이 그렇게 돼버렸는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 있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역사를 잊었거나 역사를 모르는 민족보다요, 또 이렇게 지도자보다요, 가장 위험한 지도자가 역사를 모르는 지도자보다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지도자가 위험합니다. 네. 어디 쥐꼬리만큼 어디 주워들은 지식으로 역사를 이게 왜곡해 잘못 알고 있는 뭐 해방 그 전후사 인식 있잖아. 예. 이런 거기에 어디 책 한 권 어줍지 않게 문재인이가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탈원전 하듯이 이재명이가 뭐 어디 이게 공장 다니면서 공장을 제가 비하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이게 역사 공부한 게 아니고 어디 이게 해방 전후사 인식처럼 네. 여러 책 한 권 읽고 잘못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카스라 테프트 밀락이 뭔지 모르면 다행이야. 모르면 이게 지도 공부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카스라 테프트 밀락 때문에 우리 조선이 합병당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왜곡입니다. 이 카스라 테프트 밀락이 뭐냐? 미국은 이제 그 필리핀 점령하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병합하는 걸 서로 묵인하는 그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러게 우리 나라가 망한 게 그것 때문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는 이게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서 미국도 제국주의고 일본도 그래요. 그럼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영구히 지켜주는 그런 동맹국도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 때문에 망했다. 이거는 정말 논리가 안 맞는 거고요. 예. 그래 따져보면 이게 카스라 테프트 밀락 몇 달 전에 영일 동맹 있잖아. 영국하고 일본이 1차, 2차 영일 동맹이 있거든. 그럼 이게 우리가 영국 때문에 망했습니까? 동맹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하고 토론해도 제가 자신 있는 이런 게 분야예요. 그 전에도 또 미군은 해방 공간에서 점령부지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지난 11일 그 관훈 토론에서 관훈 클럽에서 개최한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음주 운전이 초보 운전보다는 낫다. 아니 초보를 안 거친 능숙한 운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갖고 자기 음주운전 경력을 또 이렇게 썩 간파라치 연락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 보고 398이라고 옛날 했잖아. 예. 뭐 20대에 3%, 30대에 9%, 40대에 8%가 뭐 398이라고 했잖아. 예. 그거는 잘못된 거고 지금 지지율 보면 윤석열 높죠. 예. 저는 이재명을 0.158 후보로 합니다. 아, 그래요? 158 후보. 너 이게 이재명 너 158 후보 아니냐? 예. 0.158. 이재명의 음주 수치가 0.158입니다. 예.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옛날에는 0.1이면 취소 쳐버리고 예. 지금 이게 윤창호법으로 더 강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더 내려왔죠. 아니 158 음주운전 후보가 이게 그 할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가 음주운전만 했습니까? 음주운전만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이게 아마 이게 취소했는데 또 몰랐을 거예요. 무면 운전, 난폭 운전, 뭐 여러 졸음 운전. 지금 이게 성남시 운전하면서 온갖 도덕질만 해먹지 그 운전만 했냐 말이에요. 온갖 나쁜 운전 다 했잖아. 제가 보기에 뭐 전부 이게 뭐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이 발언도 아주 이게 그 음주 전과자가 할 발언은 아니고 실제 그 운전 중에 나쁜 건 다 했기 때문에 성남시 운영하면서 이런 게 폭주를 한 거예요. 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성남에 있는 그런 조폭으로부터 무슨 20억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 종로에 있는 무슨 서점에 줄리벽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줄리. 그런데 어떤 화간지 그런 사람이 그걸 뭐 6개월인가 1년인가를 또 그 벽을 세를 내갖고 거기다가 또 무슨 윤석열 후보의 뭐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뭐 개사과 사진 또 뭐 전두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행동입니까? 그거는 이게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카프라고 있잖아. 북한 자익들 카프라고 그 문학 단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얻은 거는 이데올로기고 이런 것은 이게 예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예술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치지. 얻은 거는 이게 이데올로기고 이런 거는 예술이다. 따라서는 예술을 빙자한 이렇게 예술을 욕보이는 이런 게 행위고요. 아주 부적절한 저는 행위다. 이런 봅니다. 뭐 어떤 분이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우파에서 과거에 저 노무현 그 무슨 아버지 문제라든가 그런 걸 막 그렇게 벽화를 그린 적이 있었느냐. 그건 뭐 말로 하고 뭐 이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런 적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리 뭐 네거티브도 좋지만 본인은 무슨 예술이다 어찌다 할 수가 있지만 그걸 말씀하신 대로 그걸 누가 예술이라고 보겠습니까? 정치에도 금도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 문제까지 다 들춰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지난번에도 줄리벽화를 그렸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우파는 그 예의 염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예의 염치 품격 자체가 아예 없고요. 이 사람들에게 성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게 좌파 아닙니까? 저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비하 있잖아요. 이게 그 성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게 잘못된 형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수요일 이종근 국장, 그리고 목요일 윤영걸 대표 때도 생방송을 할까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서정욱 변호사님 못지않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